안녕하세요. 상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제 분석 방법 살펴볼게요. 사회문제 분석 방법에 있어가지고 태보와 피어근의 사회문제 분석 방법 살펴봅니다. 사회문제 분석 방법에 있어가지고는 태보와 피어근의 그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말하는 것은 분석 방법은 사회문제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사회적 자원 비용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사회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 통합과 같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위협, 예를 들어서 뭐 치매 노인 문제, 예전만 해도 노인의 문제가 거의 가족의 문제였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대가족 사회에서 그 젊으신 분들이 뭐 일하러 나가면 할머니가 손주들을 돌보면서 또 뭐 증조 할머니 계시면 뭐 같이 돌보면서 같이 서로 그 독립해서 일을 했죠. 가족의 문제를. 그러다 보니까 또 건강하시기도 하고 또 아프셔도 아 이건 내가 감당해야 되는구나 하고 자식들이 다 감당하기도 했죠. 그래서 노인의 문제가 이제는 그렇지만 사회가 바뀌었죠. 다 때는 뭐 농사를 짓는다든지 이럴 때는 시간을 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는 반면에 직장을 다니는 직장 생활하는 현재 사회에서는 그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안 되죠. 그래서 치매 노인의 문제가 치료 불가 굉장히 걱정하고 때문에 노인의 건강과 생명이 굉장히 삶의 질에 위협이 있죠. 그래서 뭐 재택으로 오시는 요양보호사가 오신다든지 또 아니면 요양병원에 입원한다든지 이럴 경우는 그래도 많이 보호를 받고 계시는 건데 이것도 안 되고 사회적인 가족의 보호도 못 받고 사회 보호도 못 받는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노인들이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들이 치료비들이 걱정하게 되고 특히 노인에 대한 부분들 걱정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들도 사회 문제로 많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친을 예전처럼 그렇게 일방적으로 강조하기는 너무나 많은 사회 변화이죠. 자녀들을 하고 싶은데도 여건이 안 된 경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치매 노인의 또 아닌 건강한 노인의 그런 치매 예방을 위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예전에는 뭐 나만의 문제였어요. 그죠? 결국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닌 문제로 많이 발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안 계시다 이렇다 해도 뭔가요? 나도 노인이 되잖아요. 그 내가 노인이 됐을 때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 문제이고 우리가 노인이 됐을 때는 아이들이 더 줄고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테보와 피어건이 예, 두 번째 문제를 제시했어요. 여기서 개인에 대한 문제입니다. 건강한 생활 유지를 위한 최소 기준이 결여돼 있다. 그 다음에 학대나 착취와 같은 위협이 있다. 그죠? 개인에게 학대나 착취, 뭐 염도노예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열심히 일하지만 돈도 없고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잠자리도 없다. 이럴 때 학대나 착취 같은 그런 위협이 있죠. 그 다음에 사회 참여에 대한 장애 등의 기준이 사회 문제의 존재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들이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새로운 개념을 또 세울 필요가 있죠. 장애라는 거는 나라마다 좀 틀려요.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신체 장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뭐 정신장애도 요즘 많이 진단을 받아서 활용하긴 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 디테일하게 하는 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민도 그런 부류에 넣고요. 당뇨, 고혈압 같은 것도 그런 쪽에 부류에 넣어요. 사회에 예, 그래서 그 어찌 보면 되게 보호를 많이 해주는 거죠. 당뇨나 고혈압 엄청 많고 이민자도 많은데 이런 분들을 어떤 사회적으로 장애 쪽으로 구분을 해서 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또한 그것이 또 그렇게 굴레가 됨으로써 또 힘듦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뭔가요? 사회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더 잘 그 구성원들 모두에게 다 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법이든 어느 제도든 모든 100%에게 다 좋다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혜택이 돌아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그 정책 결정의 방향이 되겠죠. 또 사회 문제의 방향이 되기도 합니다. 개인의 문제가 최소 기준이 결여된다. 그죠? 최소 생활비. 그럼 뭐예요?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게 해결이 안 되고. 또 뭐예요? 아프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에 대한 문제는 기준을 잡을 때 건강과 생활 유기한 최소 기준이 결여됐다. 네, 이런 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학대나 착취 같은 위협이 있다. 이런 것들. 학대 그죠? 학대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밖에서 그러면 차라리 표가 날 수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가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발생하면 정말 이 위협을 특히나 뭐 누구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상황이면 좀 괜찮은데 그런 것을 알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더 힘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되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잖아요. 사회복지사, 교사 뭐 예, 점점 신고 의무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죠. 뭐 요양보호사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집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대당한 것들이 우리가 뭐 아이들이 왔을 때 얼굴은 좀 괜찮아요. 그래도 보면 표시가 나잖아요. 근데 뭐 옷 속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아이들 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이들 옷을 갈아입히면서 멍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고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예. 그다음에 치매 노인 문제에서는 제가 치매는 생활 문제와 가족 갈등 그렇죠. 치매 어르신이 요양병원에 계셔도 문제는 있겠지만 뭐예요? 집에 계셔도 이제 요양보호사가 오셔서 3시간 하셔도 나머지 시간은 또 계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가족 갈등, 특히 뭐 손주와의 가족 갈등이라든지 며느리와의 갈등, 뭐 딸하고 있으면 사회와의 갈등, 친족인 사람은 좀 그래도 덜 그렇잖아요. 그래서 치매하신 분 얘긴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치매인 줄 알지만 가족이 힘들 때 너무 좀 내 어머니지만 미울 때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가족 갈등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치매 노인에 대한 가족의 방치. 치매가 있으시면 등록도 하셔야 되고 경찰서 같은데 그 다음에 지문 등록 아동들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름표 반드시 있어야 되죠. 이름표나 이런 거 예, 전화번호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치매 노인에 대한 학대가 있는데 노인 학대는 아동 학대와 되게 연관이 많습니다. 저희가 상담 관련해서 이렇게 사례들을 살펴보면 아버지가 예전에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그래서 애들에게 술 사오라 하고 혼내고 때리고 막 이랬어요. 근데 애는 힘이 없잖아요. 그때는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어요. 맞기만 하고 엄마는 뭐 뭐 포장마차 한다고 12시 1시 되어 들어오고 그러면 그동안 애는 아빠한테 맞고 울면서 잠들고 이게 반복되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세월이 흐르잖아요. 세월이 흐르고 나면 아이가 커져요. 30, 40, 할아버지는 어떻게 돼요? 70, 80 이렇게 되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실제 사례입니다. 아버지한테 술 사오랍니다. 술 안 사오면 때립니다. 가서 소주 가서 받아와. 그때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으니 이 애는 어때요? 돈이나 줍니까? 돈도 안 주면서 가서 가게 가서 소주 가져. 그럼 애는 어떻게 해요? 가게 아줌마가 자꾸 줍니까? 돈도 잘 안 주는데. 그럼 애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이 30년, 20년 뭐 빠르면 뭐 20년 아이들이 요즘 10대들도 얼마나 빨리 가합니까? 그러면 빠를 경우 10년 후에는 애가 16살, 19살만 돼도 아버지가 못 당할 경우 많죠. 아버지가 예를 들어 50대다. 그 10대들 힘 당하지 못하죠.
예, 뭐 내가 뭐 그래도 내가 이기는데 그럴 수는 있겠지만 머지않아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아동 학대했던 사람이 나중에 노인 학대를 당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화 되는데 이 사회 문제화를 우리가 어릴 때 아동 학대를 막는 것이 본인의 노인 학대를 막는 결론도 된다는 거죠. 노인도 얼마든지 학대당하는 데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술 먹고 행패 부려도 가끔이라도 뭐 이렇게 일하러 나가서 돈도 벌어오고 큰 소리 칠 때도 있지만 지금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병원 들었고 이럴 경우에는 정말 노인 학대는 심각하죠. 그렇지만 예전에 그랬다 해도 우리 사회는 그죠. 그 생명에 대해서는 귀중함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 서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노인 아동 학대를 빨리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지원해 줘야 되고 하는 것들이 노인 학대와 악순환되는 거죠. 좋은 게 악순환되면 좋은데 안 좋은 게 악순환되는 거 이거 얼마나 사회 민폐입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한 노후 생활과 사회 활동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경제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경제 활동에 대해서도 우리가 젊었을 때 저축이라든지 그다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하게 이 노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네,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사회 활동이잖아요. 나는 일하고 싶어. 근데 사회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조건 더 좋은 사람이 많아. 그럼 그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요즘 다행히도 노인 어르신들이 보면 뭐 경전절 탈 때도 또 뭐 학교 앞에도 여기저기에서 되게 그 어쨌든 뭐 시간 일이지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보기 좋더라고요. 그 일을 하면 건강해져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하루 종일 일하는 거는 뭐 좀 힘들다 하더라도 어째 부분이라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뭐 1시간짜리인데 내가 하겠어. 이거 힘든 일인데 하겠어. 이거보다는 우리가 1시간이든 뭐 2시간이든 이렇게 내가 움직이고 활동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건강과 관련된 그런 일들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회 문제의 분석 방법에 있어 가지고는 사회 문제의 존재나 확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다. 예. 태보와 비어건의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첫째 뭔가요? 생물적인 것들이 물리적인 측면이 사회 문제의 확산에 영향을 준다. 그다음에 행동적인 문제들이 네, 사회 확산의 문제에 영향을 준다. 또는 사회 심리적인 측면이 영향을 준다. 정치 경제적 측면, 그다음 개인 또는 가족적 측면, 지역 사회적 측면, 뭐 역사 문화 측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거의 다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 사회 측면 한번 살펴볼까요? 지역 사회. 요즘 뭐 외국에도 보면요 게이트볼 하지 않으면 연금 안 주는 나라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도 뭐 보면은 그 구포 다리 지나서 보면 이렇게 뭔가 뭐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게이트볼인지 제가 가봐서 보진 않았는데 운동을 하고 계세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이런 지역 사회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운동할 수 있도록 마련해주고 또 이런 관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연금을 준다 하더라도 어 이렇게 어떤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분이 정말 어르신이 이 연금에서 쓰시는지 아니면 가족들이 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 돈을 쓰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도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 뭐 사회 공동 자금이 들어갈 때는 그 지자체나 정부나 그런 면에서 충분한 그런 사후 관리가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역사회에서는 개인이 할 수 없잖아요. 운동하려고 내가 뭐 골프를 예를 든다. 또 뭐 아니면 뭐 게이트볼을 예를 든다. 개인이 게이트볼장 만들기 힘들어요.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게이트볼장 만들어서 누구든지 와서 지원 인원이 많다. 그러면 하시던 분만 계속 할 게 아니고 뭔가요? 안 하시는 분도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든지 어쨌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뭐 김해 같은 경우도 해반천이다 신어천이다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밤늦게 가도 사람들이 많이 운동하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많이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게 운동할 수 있던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게 좋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계단 이런 게 좀 위험하니까 좀 이렇게 평지에서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신경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신경을 쓰고 또한 그 투자를 함으로써 건강한 노인을 즐기시다가 또 돌아가실 수 있는 거죠. 이 노인의 문제는 머지않아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20대라 도 65세부터 노인을 잠들면 45년 후의 일이고요. 내가 50대라면 15년 후의 일이고 내가 60대면 당장 나의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 지역사회가 이 노인의 문제나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많은 어, 영향을 끼치고 투자를 하느냐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에 못지않게 아동에 대해서도 또한 지역사회가 많은 이게 영향을 끼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 같은 경우도 65세 이상 되면 우선순위잖아요. 그죠? 아동 같은 경우도 좀 안타까운 게 아동들도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병실이 많이 부족하긴 하는데 애기들이 백신도 못 맞고 이러다 보니까 1살, 2살 애기들이 굉장히 호흡이 안 되고 산소포화도 그게 이제 호흡하는 거잖아요. 이게 호흡할 때 얼마나 산소가 그 제가 아는 분도 산소포화도가 안 올라갔거든요. 안 올라가서 결국 결과가 좋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분도 참 좋으신 분이라서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생각이 나는데 애기들도 우선순위로 같이 정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애기들도 이렇게 우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굳이 국가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역사회가 능력되면 얼마든지 이렇게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역사회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존재나 확산해서 영향을 끼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역사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뭐 당연히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로진 사상도 뭐 뛰어나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점점 공동체에 대한 인식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사회적인 여건은 점점 좋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유혹의 사회 문제 분석 방법 10가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차원은 과연 뭔가? 이 사람은 뭐라 얘기했냐면, 사람들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과 조건은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과 조건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이 분석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빈곤이다, 실업이다, 노인차별이다, 이혼이다, 아동학대다, 성차별이다, 사회적 소외 등이다.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이런 걸 바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성차별할 때도 그렇거든요. 여성이 여성을 차별해요. 그죠? 여성 상사가 아래 여성을 이렇게 아래 위도 없겠지만 차별하고 그리고 할머니들이 우리 경상도 말로 따라가. 그다음에 여자애가 왜 저러노 이런 말 하시잖아요. 본인도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뭐 어린이집에 우리도 뭐 이렇게 성차별 가지는 그런 이렇게 성차별을 하는 그런 뭐죠? 직업들도 되게 많습니다. 예전에는 요리나 뭐 미용사나 이런 거 다 여성이 해야 되는 걸 우리가 오해했죠. 근데 요즘 안 그렇잖아요. 되게 유명한 셰프 중에 남자들이 많고 그다음에 유명한 헤어 디자이너 중에 남성들이 많죠.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빈곤 이런 것들을 누구나 바람직지 못한 조건이기 때문에 분석할 때 여기에 빠져 있는가 분석해야 되죠. 그 다음에 누가 이 문제를 고통을 받고 있나 저소득층 아동이나 또 한부모 가정 아동 시집 가정 아동 그 다음에 여기뿐만 아니고 노인 앞에 있는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에 빠진 모든 사람이 고통받고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다음에 누가 이 문제를 이득을 얻는가 문제로 고통을 받는 집단과 문제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집단이 있는데 이 이득을 보는 집단은 과연 누군가 뭐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득을 볼 때 다수의 고통받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거는 좋은 사회 문제 분석 방법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이 문제로 인해서 좀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득을 본다. 그럴 때는 이건 또 시정돼야 될 거죠. 그래서 이 문제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규정이 되는 거죠. 이 문제로 사회 악적으로 좋지 않은 사람들이 이득을 본다면 이 문제는 그렇게 분석해서 수정해야 되는 거고 많은 사람이 좋게 이득을 본다면 이 또한 그 우리가 계속 밀고 나가서 확장시켜야 될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누가 그것을 사회 문제로 규정하나 그래서 뭐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아동학대나 방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회 문제를 규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누구 개인의 한 사람의 일이 아니고, 아, 알코올 중독이다. 아니면 아동학대다. 방임이다. 이렇게 사회 문제를 규정할 수, 사회 문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사람의 문제이고, 바람직한 경쟁적인 결과를, 목적을 이뤄내는 그런 문제들이죠. 그래서 누가 그것을 사회 문제로 규정하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이건 뭐, 문제를 갖는 당사자,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나 도박하는 그다음에 게임 중독자, 그다음에 뭐 정신질환자 중에서는 자신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인정하면 그것을 뭐가 하지 않거나 문제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사실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의 그런 그 원인이 뭔가, 규정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그것을 인식하면 치료는 시작됐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문제의 당사자가 그 문제를 문제가 아니라고 할 경우에는 이게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 다음에 뭐 문제의 원인이 또한 뭔가, 정신질환 원인이 뭔가, 부부 싸움인가, 또 아니면 직장 상사로부터 여러 가지 폭언을 들어서 그러나, 신체학대를 당해서 그러나, 문제의 원인이 뭔지 분석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다루는 현재 프로그램은 뭔가, 이 문제를 다루는, 예를 들어서 뭐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뭐 담배를 피운다. 중고등기에 그런 거 피우면 건강 굉장히 안 좋잖아요. 이럴 때 경우에 현재 프로그램 또 어떤 게 있고, 또 이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주는 영향은 또 과연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 또 앞에 프로그램하고 뒤에 프로그램의 차이는 뭔가,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했을 때 효과는 과연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문제 분석 방법 중에, 요구 분석 방법 중에 8번째입니다. 이 문제, 이 프로그램을 중단함으로써 예상되는 결과는 뭔가. 그래서 이렇게 불안한 심리를 가진 사람들이 프로그램 중단한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이 프로그램 끝나면 뭔가 자기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것 같고, 뭔가 의지할 데가 없는 것 같아서 사회복지사도 굉장히 의지하게 되고, 또 프로그램을 중단했을 때 되게 불안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들을 중단했을 때 예상되는 결과가 또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결과를 예상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평가할 때 사용되는 그런 기준들이 뭔가, 그 다음에 중단됐을 때 대안, 이 사람이 이렇게 불안할 때 다음 프로그램이 이어질 건지, 아니면 이 프로그램을 상담을 통해서 해소할 건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내가 할 건지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예상되는 결과를 분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변화의 목표는 뭔가, 예를 들어서 뭐 실업 문제 해결은 몇 프로 실업 문제, 실업 수준이 몇 프로 내려가야 실업 문제가 해결됐다 규정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도 세워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100%는 없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다 취업하는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사회 변화의 목표는 뭔가, 그래서 몇 프로, 출석률이 몇 프로 해야지 인정해 줄 수 있는가, 아니면 실업 수준이 몇 프로 해야지 이거 실업이 좋아졌다 해결됐다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대안들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욕구와 자원 간의 격차를 줄이는데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욕구와 자원 간의 격차를 줄이는데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요거를 또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이득을 보며, 누가 문제를 규정하지 않으며, 누가 문제 해결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지에 관한 것을 종합한 질문 문제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이런 10번의 문제, 욕과 자원 간의 격차를 줄이는데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욕의 분석들을 살펴보면 다 하나같이 뭔가요? 이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된 그런 상황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요? 이 취약계층에, 그다음에 고통받는 계층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회 문제를 분석함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또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취약계층이라는 것 자체가요. 반드시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이 사람들만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취약계층이라는 건 돈은 있는데 내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만 취약계층이라고 오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 문제를 분석할 때. 여기까지 25분 지나서 강의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제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